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94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특별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뉴스타파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진이고요. 네. 뉴스타파 오기 전에는 KBS에서 한 26년 동안 네. 일했습니다. 네. 오늘 김용진 대표님 모신 이유는요. 뉴스타파의 5번째 다큐멘터리 영화 족벌 두 신문 이야기가 12월 31일 개봉한다고 합니다. 민활련에서 뜻깊은 다큐멘터리가 민활련의 회원분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홍보도 좀 하고요. 네. 이렇게 함께 모셔서 다큐멘터리 이야기에 대해서 좀 비하인드 숨겨진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김용진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합니다. 대표님 아니죠. 네. 이제 영화 감독님이시니까 제가 호칭의 감독님으로 해도 되겠죠? 네네 감독님. 영화 제목이 족벌 두 신문 이야기입니다. 이게 족벌은 큰 세력을 가진 가문의 일족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렇게 나와 있던데. 찾아보셨네요? 네, 그럼요.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다큐멘터리이길래 영화 제목이 족벌 두 신문 이야기인가요? 네, 두 신문 이야기는 이제 부제격이고, 네. 거기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두 신문은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이제 지칭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신문의 이제 역사, 현주소, 그다음에 이들의 이제 현재 뭐 재반 이제 활동 행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두 미디어 집단, 미디어 기업 집단의 이제 성격을 가장 이제 잘 보여주는 단어가 뭘까? 고민을 좀 했죠. 네네. 근데 역시 이제 족벌이라는 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 왜냐하면 이 두 신문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신문과 그다음에 뭐 종편 방송 네. 이 정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많은 계열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이 그룹 자체를 뭐 미디어 그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뭐 동아 미디어 그룹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계열사들을 쭉 살펴보면 언론하고 무관한 그런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조직도 굉장히 많아요. 네. 심지어 뭐 상조 회사도 운영하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상조 회사요. 네. 뭐 벤처 투자 회사도 하고 네. 뭐 영어 학원 이런 것도 하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뭐 주류 수입업 뭐 이런 이제 하는 데도 있고 역시 또 뭐 벤처 투자 뭐 이런 이제 회사도 있고 그런데 뭐 신문 뭐 방송 그다음에 뭐 인터넷 그다음에 또 재반 뭐 각종 사업체 이런 것들은 이제 두 집안의 이제 일가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뭐 조선이나 동아 다 이제 4대 세습, 5대 세습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가문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기업 집단 그런 의미에서 족벌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네. 근데 뭐 조선 동아보다 훨씬 이제 역사가 오래된 뭐 외국의 이제 유력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뉴욕 타임즈든 뭐 워싱턴 포스트든 네. 이런 이제 신문을 부를 때 우리가 족벌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역어로 보면 이 신문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족벌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두 신문의 이제 속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족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근데 마침 이 영화 족벌 두 신문 이야기가 나온 올해가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조선이랑 동아가 자사 대형 스피커들을 통해서 창간 100주년을 굉장히 자화자찬한 한 해였어요. 올 한 해가요. 네. 근데 뉴스타파의 이 다큐멘터리 족벌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 동아의 100년 역사 중에 흑역사를 정면으로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거대 언론사, 한 것도 아니고 두 거대 언론사인 조선과 동아를 다룬다는 게 좀 쉽진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조선일보가 이제 100년 전이죠. 네. 3월 5일 날 이제 창간했고, 이제 동아일보는
한 20여일 뒤 이제 4월 1일 날 창간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 100년, 중간에 폐관한 기간이 몇 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저도 100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 한국 현대사의 이제 각종 굴곡과 이제 함께 해온 신문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남긴 여러 이제 족적들을 쭉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이 신문들의 공과가 있기는 있어요. 공도 분명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네. 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큰 스피커로 네. 한국에서 1, 2위 하는 그런 이제 신문, 그 다음에 네. 방송까지 거느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충분히 했으니까 자기들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이제 역사들,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감추고 싶어 한 네. 그런 이제 그네들의 그 모습 이면에 있는 그런 사실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기록에 분명히 남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올해가 100년이니까 네.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작 기간이 그럼 얼마나 걸리셨던 거예요? 일부러 이번 올 2020년에 맞춰서 개봉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그렇죠.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제 본질은 사실 이제 언론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자. 그런 네. 차원인데, 또 이제 하필 올해가 이제 창간 100년이고, 네. 한국 언론 사든 지금 이제 현재 언론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 신문사에 대해서 이제 100년이 됐으니까 자세히 한번 네. 살펴보자. 그렇게 네. 이제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시작은 이제 올해 초입니다. 그래요? 네, 올해 초고, 올해 초 신년호부터 네. 이제 올해가 100년 되는 해니까 신년호부터 이제 좀 의미 있는 그런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네. 이제 기사든 특집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게재를 했고, 3월 5일, 4월 1일 이때 이제 장관 특집호가 나왔고, 네. 그 이후로도 꾸준하게 이제 100년을 짜고자 차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진실의 수호자. 네. 그걸 이제 일면에 쫙 배치를 했죠. 그 다음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더 나은 100년을 도모하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100년이니까 과거의 잘못, 이런 거 좀 거에 대해서 사죄를 하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이해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자화자찬만 하는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던 한 해이지 않았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은 이제 두 거대 신문사인 조선과 동아의 그 100년 동안 있었던 분명 공도 있지만 그 과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시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보고 좀 어떤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객들이 또 이 영화가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러닝타임이 짧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특히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면 좀 더 재미있을까요? 네. 메시지라면 사실 이제 동아 조선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일종의 소재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이 언론 상황이죠. 네. 그럼 조선과 동아라는 거는 그냥 우리 이번 영화의 소재였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어쨌든 촛불혁명 이후에 그래도 뭔가 좀 나아간다는 그런 이제 기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기에. 네. 근데 그게 이제 점점 퇴색되고,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이 사회 자체가 이제 막 갈라져가지고 분열과 갈등 반복, 그 다음에 가짜뉴스 이런 걸로 인한 확증 편향이라든지, 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런 이제 개혁 과제들, 그다음에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현상을 빚게 된 원인이 뭐냐? 그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다 보면 결국 언론이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현재 이제 언론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걸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또
조선과 동아라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네. 또 영향이 큰 이제 이 두 이제 미디어 기업 집단과 또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영화는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언론 생태계 시스템 그다음에 언론 지형으로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네. 나은 방향으로 진전할 수 없다.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언론 개혁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고. 언론 개혁의 문제. 그렇지. 조선 동아는 이제 결국은 언론 개혁의 일종의 걸림돌이 대상이죠. 되고 있는 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중요한 소재가 된 거죠. 네. 그 메시지는 이제 뭐 그렇고요. 네. 그 재밌을 요소. 네. 사실 이제 재밌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제 보셨다 그러지만. 네, 전 스포를 할 수 없어서 좀 입을 다물고 감독님의 개인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다큐멘터리는 뭐 약간의 스포가 있어도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1부부터 3부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네. 1부 앞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본인들은 친일파적인 면모를 보인 적이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살펴보면은 일제 앞잡이로서 역할을 한 그런 면모를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2부의 밤의 대통령에서는 군부 독재 시절에 얼마나 조선과 동아가 그들의 앞잡이 역할을 했었는지, 어떤 기사들을 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저항을 했던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 3부도 또 재밌었는데 악의 축이라고 해서 혼맥도를 이렇게 또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다 얘기했나요? 아니요. 네, 큰 주제들만 좀 네.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 정도 뭐 보시고 듣고 가시면 훨씬 더 재밌겠죠? 예. 요 정도만 알아도 재밌을까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주목하시고 이제 보실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 이제 2시간 뭐 48분인데, 이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하나의 이제 맥이 있는데, 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 두 신문의 경쟁입니다. 아. 이 두 신문 이제 라이벌이잖아요, 일종의. 그 예전에는 사실 동아일보가 압도적으로 이제 1위였죠. 영향력이든 뭐 매출액이든 판매 부수든.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80년대 중반에 이제 그게 역전이 된다고 그럽니다. 네. 조선이 이제 1위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그 이제 뭐 여러 이제 언론 학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 분석한 결과는 조선일보가 이제 신군부 네. 50 정권과의 이제 결탁, 네. 그거로 인한 반대 급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자칭 1등 신문이 되어가는 이제 과정인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두 신문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뭐 일종의 이게 긴 이제 올림픽이다. 네. 그럼 그 과정 동안에 여러 종목에서 이 두 신문이 이제 수위 다툼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종목들, 이 분야들이 사실은 이제 언론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이제 좋은 경쟁이면 해야죠.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한 그런 경쟁이면 당연히 이제 바람직한 그런 경쟁인데, 매우 불행하게도 이제 언론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분야에 이제 경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경쟁하는 분야들이 이제 요소요소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잘 보시면 그 1위를 향한 그런 이제 두 신문의 레이스, 네. 그걸 이제 눈여겨보시면 재밌는 부분들이 꽤 있겠죠. 네. 네. 지금 김용진 감독님께서 두 신문이 1위를 다툰다고 했는데 실은 어떤 종목에서 1위를 다퉜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고 한번 느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언론이 해서는 안 될 분야. 네, 언론이 그래서 해서는 이제 안 될 분야.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러닝타임이 좀 긴 편입니다. 168분 정도의 시간인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미 보고 온 관객으로 뺄 부분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감독님으로서 조금 더 애착가는 뭐 명장면이라든지 혹은 명대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것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하나 정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에 들어가 있는 장면 중에. 네, 영화 뺀거 들어가. 말고. 네, 네. 여기 이제 그 몇몇 주요 등장 인물들이 있죠. 네. 뭐 조선일보 사주 박무영, 네. 그 전 이제 사장회장, 그다음에 동아일보 뭐 김상만 회장님, 그리고 이제 우리 동아투위 또 조선투위, 네, 해직 그 두 언론인. 신문의 이제 해직 언론인들, 그다음에 고 노무현 대통령,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방우영 이제 조선일보 사주 같은 경우에 1988년 국회 언론청문회에서 네네. 나가서 하는 발언이 정말 명장면이죠. 네, 그거는 보시면 왜 명장면인가 아실 겁니다. 네. 그죠? 제 우습의 의미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게 된다면. 네. 어떻게 그렇게 매도를 하고 모독을 하고 비난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 지금 설마 성대모사 하신 건가요?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네. 아, 요게 명대사다. 좀 꼽아주신 것 같아요. 예, 뭐, 그 외에도 엄청 많죠. 네. 네. 실은 저는 도입부부터 굉장히, 몰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내레이션이 제 명대사였고, 그 인트로 부분 말이죠. 네, 인트로 부분. 저는 들어가면서, 제가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이제 이후에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네. 전 인트로 부분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네. 또, 저도 좀 스포일러를 하자면, 저는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아까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몇 군데에서 흘렸나요?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렇게 많이 흘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요? 네, 저는 이 한마디만 하자면, 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자들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릴 줄은 몰랐어요.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네네. 그런데, 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부분, 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자들 덕분에 눈물을 흘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지금 조선 동아와는 다른 분들이죠, 사실은. 네, 그렇죠. 네. 지금과는 좀 다른 분들인데, 이렇게 좀 스포를 해보셔도 명장면도 꼽아주실 수 있나요? 그 이제 청문회 당시에 또 이제 방우영 사장. 네. 제스처, 그 표정 연기. 네?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주연 배우. 캐스트에 아직 아예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 있고 또 동아일보 당시 주필. 네. 또 명대사 정말, 있죠. 네. 그 명대사는 언론사가 있어야 언론이 있지. 이런 네. 이제 명대사를 남겼죠. 네. 그 대단한 명대사죠. 블랙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보시면 아마 김용진 감독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제가 28일 월요일에 그 뉴스타파가 시사회를 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보다 한 발 일찍 족벌 두 신문 이야기를 보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연 건 아니고. 아, 그래요? 배급사에서. 공식 시사회는 아닙니다. 네. 그냥 이제 혹시 보실 분들 보시라.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녀왔는데요. 러닝타임 168분이라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시기 전엔 좀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영화가 한 2시간 정도 러닝타임이 되니까요. 하지만 먼저 보고 온 관람객 입장에선 정말 전 지루할 틈이 없었는데요. 이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나면 조선동화 100년의 그 흑역사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지 않나? 그거를 모두 알려주는 종합 세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감독님의 입장에서도 또한 168분이 굉장히 짧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러낸 부분들, 좀 아쉬운 장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비하인드 이야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최종 이제 편집본 나오기 과정에 여러 번 이제 구성을 좀 가다듬었는데 그게 이야기 흐름을 약간 방해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측면도 있고. 네. 근데 정말 이제 안타까웠죠. 마치 손발을 잘라낸 고통을 겪으면서. 네. 근데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과 이제 동아가 굉장히 이제 친일, 반민족적인 그런 보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는 영화를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동아와 조선의 지면에 대해서 조선 총독부라든지 일제 일본 제국주의 당시에 그 일제 당국은 그 두 신문의 이제 지면을 어떻게 봤을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일본에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여러 이제 옛날 문서들 중에 그 조선과 동아를 이제 모니터링한 그래요? 그런 기록을 저희들이 좀 찾았어요. 민원련도 모니터를 하는데 일본에서도 당시에 모니터를 했군요. 네. 근데 민원련이야 시민단체로서 건강한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럼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일본 내각의 이제 정보위원회라는 그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 정보기관은
이제 식민지든 뭐 지네들 국내든 여러 가지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여론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능을 수행한 거죠. 그 네. 정보위원회라는 데가. 거기서 이제 조선 동아의 이제 그 기사들에 네. 대해서 뭐 몇 월 며칠자 사설은 얘들 좀 괜찮네? 아.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퀀스를 이제 드러냈습니다. 긍정평가가 좀 많았었나요? 보지 못했으니 좀 그거는 궁금하네요. 뭐 사실 이제 영화에 들어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이거는 별도의 콘텐츠로 아. 우리가 곧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를 따로 해주시나요? 그것도 꼭 네.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좀 다음에 다시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이 영화가 다가 아니다. 네. 이 영화를 이제 기본 축으로 그다음에 네.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또 살을 붙여 나갈 거다. 그런 네. 계획은 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득소 비밀 회동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는 그 당시 이제 사주 뭐 경영진들이 젊은 기자들은 이제 박정희 독재 정권과 뭐 사주에 맞서가지고 자유 언론 지키기 위해서 이제 투쟁을 하는 그런 시기에 네. 사주는 이제 정권과 독재 정권 어떻게 이제 유착했는가 결탁했는지. 그걸 네.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퀀스가 있는데 그것도 아쉽게 뺐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일보 사주의 어떤 폭력성을 좀 보여주는 뭐 그런 시퀀스인데 그것도 빠졌고 그래서 이제 빠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일반 영화하고 달라서 일반 영화는 거의 영화 자체로 이제 그 개봉하고 뭐 이제 끝나는데 네. 우리 이번에 이제 쪽불도 신문 이야기는 그 영화를 이제 기본 축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별도의 플랫폼이든 뭐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이번 영화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유튜브라든지 다른 채널 플랫폼들을 통해서 좀 만나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요것도 좀 궁금했던 지점인데 영화를 보면은 이제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나가시잖아요. 네, 당시에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 군부 독재 당시에 전두환을 찬양하는 기사를 썼던 기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는 장면도 나오고 또 이제 3부에 가면은 그 조선일보 사주들의 뭐 묘지가 모여있는 곳을 또 찾아가서 동네 주민분들을 취재하고 하던데 실제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화도 또 있다면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비하인드도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혼자 했다기보다는 우리 이제 제작진 네. 스태프들이 다 같이 한 일종의 이제 그 공동 제작 네. 의 이제 사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취재 기자들이 현장을 많이 갔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 목록을 쭉 뽑아봤는데 왜 뭐 워낙 그 리스트가 많아가지고 방대하죠. 전국에 걸쳐 있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니는데 우리 기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죠. 하고 그 규모가 워낙 크니까 주로 이제 드론 샷이 아니면 그 이제 화면에 전체를 보여줄 수 없는 거군요. 예, 화면에 네. 담기 힘든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에 전두환 찬양 기사를 쓴 뭐 그런 기자들은 이제 은퇴한 지가 좀 됐는데 네. 연락처 찾기가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연락을 했을 때 뭐 반응 같은 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제 반응이 굉장히 황당하죠. 잘 모르겠니 뭐 이런 반응. 그래서 뭐 그런 뭐 에피소드들이 좀 있죠. 그런 이야기들도 조금 뭐 우리 제작기 이런 걸 하면서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군요. 네, 늘 궁금하네요. 계획이 있죠, 우리는. 항상 계획이 있다. 네. 기생충에서 봤던 명대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감독님, 이게 개봉 날짜가 12월 31일 맞죠? 네네. 근데 이게 영화관에서만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네. 온라인에서 이제 최초 공개를 합니다. 온라인에서요? 네. 그 이제 12월 31일, 이제, 어쨌든 2020년의 마지막 날이죠. 네. 올해가 이제, 조선동안 이제 100년인데, 네. 100년이 가기 전에 그래도 내자. 네. 그래서 이제 12월 31일로 잡았고요. 네. 오전 11시쯤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IPTV 3사,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포털, 구글, BOD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플랫폼은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극장에 뭐 가시는 걸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상대적으로 뭐 극장은 뭐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조금 꺼려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서 이렇게 또 영화 온라인으로. 자체를 아예 이제 온라인에 최초 공개하는 아, 형식으로 했고, 네.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있죠. 음, 조선과 동아의 그런 이제 역대급 지면들, 네. 그걸 이제 극장의 큰 스크린에서 아, 그쵸. 관객들이 같이 보면서, 전 스크린으로 보고 와서 그 감동이 좀 확 느껴졌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도 뭐 여러 번 이제 극장의 큰 화면에서도 보고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모바일 휴대폰으로 이제 작은 데서 보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그쵸, 다르더라고요.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 다양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채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3일 동안은 그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뭐 전국 대도시에 이제 독립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일부 극장 상영도 합니다. 뭐 대한극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극장에서 이제 보실 분은 불편하시겠지만 뭐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런 데 좀 찾아서 하지만 보시면 되고. 뉴스타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시간대별로 자꾸 이제 바뀌거든요. 추가로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찾아서 이제 뉴스타파 홈페이지나 SNS에 저희들이 이제 공지를 할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네. 또 뭐 연휴 이제 휴일이 한 3일 되니까 네. 뭐 1월 1일부터 3일까지 그 시간 동안은 뭐 또 가족 친지들 계시면서 편하게 집에서 IPTV나 이런 걸로 보시고 다음에 뭐 좀 여건이 나아지시면 극장에서 또 한 번 더 보시면 그럼 좋겠다. 완전히, 하나 더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네네. 그 원래 뉴스타파에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상영을 하고 나면은 관객과의 대화라고 해서 GV 시간을 갖고 좀 뉴스타파 제작진분들이나 감독님이 같이 나와서 좀 질의응답도 갖는 시간이 전에는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겠죠? 예, 지금은 이제 영화관에서 직접 대면하는 이제 GV는 이제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면 극장에서 이제 그런 것도 계획을 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12월 30일 내일 네. 온라인 집회를 한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개봉 전날 온라인 집회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흥행이 잘 되면 좀 더 하려고. 그럼 결국에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직접 그 영화를 관람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실은 족벌 두 신문 이야기를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이야기를 다 풀어놓지 못한 게 좀 먼저 보고 온 관람객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김용진 감독님이 이렇게 오늘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 뭐, 많이 힘드시죠? 제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 네, 힘드시겠죠. 너무 웃어버렸네요. 저한테 힘드냐고 하시는 줄 알고. 네, 말씀해주세요. 그 영화 대사 중에 이게 있습니다. 한 해직 언론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하면서 이런 이제 근래 같은 신문 방송을 보는 게 고문이다. 70년대 이야기인데 지금 들어도 전혀 이제 낯설지 않은 그런 거죠. 언론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요즘. 오히려 언론이 이제 사람들 위로해주고 희망과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잘 이제 따져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언론 때문에 힘든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론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언론을 바꾸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언론의 수용자, 우리가 주체적인 수용자가 돼서 바꿔나가자. 그 메시지를 좀 강력히 담았습니다. 이 영화에.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용진 감독님 이렇게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에 나와서 함께 족벌 두 신문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족벌 두 신문 이야기 많은 분들이 관람하시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화 이야기로 찾아뵙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방송을 쉬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에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2021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독님. 네, 고맙습니다. 새해 잘 보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거 새해 잘 보는 게 새해 잘 맞으십시오. 네, 새해 잘 맞으십시오. 보내십시오. 네, 아이고, 그러네요. 2021년 우리 네. 모두 건강하게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민얼련도 구독해주시고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도 많이들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권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 쓰여질 때, 그것이 권력에 결탁했을 때, 친일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조선일보가 과거 일제 압잡을 했다고 모독을 매도하시고 비난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민족지라는 얘기만을 계속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창간 때서부터 동아일보가 뭘 잘했는지 곤란해라고 친일한 기록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런 걸 난 그때 처음 봤어요. 조선의 시민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제국에다가 일장기를 내놨어요. 위에 거슬리는 기사나 논설을 쓰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공포시대였죠. 내가 그럼 그런겠다는 죄라는 게 뭐냐?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온갖 희생과 국민들의 저항으로 얻어진 언론 자유의 공간에서 기득권 세력의 핵심인 조선 동아가 날개를 다는 겁니다. 항상 권력의 편에서 일제시대에는 일본 제국이 심지어 군부 독재 시대에마저 권력의 편 해바라기와 같은 향일성을 보여왔던 그런 100년의 역사가 아닌가. 지난날 독재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 시민을 폭도로 매도해왔던 수구 언론들은 그건 진실한 언론이 아니다. 거짓 언론이다. 오늘 똑바로 보고 그런 잘못된 언론은 배척을 해야지.